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테슬라를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델 Y 매뉴얼을 읽어드리는 코너를 마련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바로 그 두 번째 코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에 이제 FSD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소식은 바로 방향지시등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델 Y 주니퍼가 보통의 차에 달려있는 방향 지시등하고 약간 조작 방식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거 모델 Y 주니퍼를 받았는데 깜빡이가 좀 뭔가 이상하다. 보통 차는 이제 1단, 2단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 단밖에 안 내려간다. 이거 결함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주행의 조명 쪽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다 말씀드리면은 좀 시간이 걸려나?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테슬라 차량들은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나서 차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동 되면은 당연히 어두워졌을 때는 알아서 켜지고 밝을 때는 꺼지고 그런 부분이 알아서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자동으로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별도로 막 바꿀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뭐 자동차 극장이나 뭐 이런 데 가셨을 때나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살짝 길게가 아니라 살짝 누르면은 쌍라이트가 전멸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보통 상황에는 오토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오토면은 쌍라이트가 정말 어두운 상황에선 켜지는데 이 건너편에 오는 차는 피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게 이미 여러분 주니퍼에는 이 기능이 들어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A가 뜨는 게 바로 오토고 A가 꺼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됐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하이빔을 켜고 다니시는 거니까 이거는 좀 피하셔야겠죠. 정말 필요한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 뭐 A가 안 떠 있다 이러면은 내가 뭔가 좀 이상하구나, 내가 쌍라이트 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켜는 방법은 이걸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타이머가 뜹니다. 그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고정 상태, 하이빔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고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조정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요새 주니퍼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모델 Y를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헤드라이트가 좀 높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출고받은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를 내가 직접 조정해야지 하고 건드리시면 좀 이제 이걸 제대로 건드리실 수 있는 분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냥 테슬라 서비스 센터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헤드라이트 조정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개인이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다시 이거 세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남들은 다 눈뽕 맞고 있고 이제 보복성으로 쌍라이트 그렇게 받고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한번 좀 방문하셔가지고 헤드라이트 조정 한번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보증 기간이라서 돈도 안 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방향지시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타시던 차는 1단, 2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델 Y 주니퍼부터는 무조건 한 단이다. 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방향지시등 넘으면 이 모델 Y 주니퍼가 이 비주얼 카메라도 차선을 뭐 변경했다 아니면은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이런 거를 인식해서 알아서 꺼주게 됩니다. 이 기능이 사실 구형 차량들도 지금은 있는데 원래 없었던 기능입니다. OTA를 통해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이 제공이 된 거고, 모델 Y 주니퍼는 선택권이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 타시는데 방향지시등이 더 안 눌린다, 내 차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방향지시등이 고장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깜빡이가 알아서 켜지는 게 좋긴 한데 난 계속 깜빡이가 좀 오랫동안 켜졌으면 좋겠어. 보통 차들처럼 깊게 집어넣으면은 좀 오래 가잖아. 그 상태가 좀 필요한 상황이야. 안 꺼졌으면 좋겠어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깜빡이 유지하느냐? 네,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레버를 누르고 잠시 유지하면은 자동 취소 기능을 언제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테스트를 못 해본 게 약간 아쉬운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좀 길게 유지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깜빡이가 자동 취소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형차는 이렇게 1단, 2단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 2단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된다.
라는 거. 한 2,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좀 충분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이 자동 취소 안 되게 작동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형차와 다르게 이 쌍라이트 키는데 얘를 앞으로 당긴다고 안 됩니다. 당겨지지도 않아요. 구형차는 당겨지게 되어 있죠. 쌍라이트. 이거 어떻게 킨다? 네, 바로 여기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 버튼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일 없죠. 사실 쌍라이트니까. 네, 쓰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거를 터치하셔서 쓰시면 되고, 길게 유지하고 싶다면 꾹 눌렀다가 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 경고등. 네, 여기 테슬라는 이 내장 카메라 위쪽에 이 비상 깜빡이가 있는데, 저도 이거 모트랄 리뷰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터치로도 가능합니다. 꾹 누를 필요가 없어요. 제 차는 물리적으로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델 Y 주니퍼는 그냥 터치식이다. 그래서 거의 막 손으로 그냥 흔들듯이 살짝만 스쳐도 이 깜빡이가 켜지거든요. 그래서 경고등 이거 쓰시기에 되게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켜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방향 지시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네, 바로 하드웨어 5 소식입니다. 네, 물론 모델 Y보다 작은 거, 그리고 모델 Y 로보택시, 모델 Y 롱 휠베이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고 싶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모델 Y 주니퍼 리뷰하느라 이거를 못 다뤘어요. 일단 하드웨어 5인데 이게 곧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2026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이 하드웨어 5는 작년에 발표가 됐었죠. 삼성에다가 맡길 거다, 수주를. 이런 소식이 나왔고, 생산 계획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25년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다. 어디서? 삼성에서 할 거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은 실제 차에 탑재가 되는 거는 2026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2026년 초중 이때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들은 다 하드웨어 5를 탑재한 상태로 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정보에 따르면은 삼성뿐만 아니라 TSMC하고도 좀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만 이렇게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TSMC 이렇게 두 개의 공급처를 잡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딜을 칠 때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공급 이슈에 대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공급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드웨어 5 같은 경우는 기존 하드웨어 4보다 대략 한 5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한 10배 정도, 하드웨어 4의 10배라고 했는데 10배면은 5000톱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5090이 3400톱스예요. 네, 물론 이걸 다이렉트로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예, 5090이 3000, 그래도 5090급이에요. 3400인데, 이 차에 들어간 게 5000톱스? 네, 물론, 10배는 아니고 5배 정도만 되더라도 2000에서 2500톱스. 이것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RTX 5080보다 높은 성능이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나와 있는 하드웨어 4부터도 이미, 얘부터도 좀 넘습니다. 500톱스. 네, 아무튼, 하드웨어 5는 하드웨어 4보다 대략 한 5배 정도 높은 그런 연상 능력을 갖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좀 여기서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전력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래픽카드 이거 쓰면 이제 전력 소비가 사실 좀 어마어마한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슬라의 하드웨어 5 칩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그것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칩셋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효율 같은 것들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RTX 5080이나 5090 같은 좀 범용적인 면에서 쓰이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어디 보니까는 이제 플스5 막 이런 거랑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스5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내는 이유, 당연히 얘는 오로지 게이밍만을 위해서 튜닝된 그런 칩셋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AI5 칩셋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좀 더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그록 같은 이런 연산, 물론 그록도 인터넷 베이스로 연결이 될 거라고 하지만 로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좀 뭐 없잖아 있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그런 쪽의 전용으로 추익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전력 소비 같은 것들이 YTX 5080이나 5090에 비해서는 좀 확연히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항상 풀파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좀 이제 좀 적당히 좀 쓰다가 정말 피크일 때나 겨우 나올랑 말랑한 그런 연산이지 막 이거 풀파워로 계속 돌리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절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전력 소비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하드웨어 성능 같은 경우는 좀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카메라 성능까지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고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하드웨어 5는 날씨가 뭐 아주 흐리건 맑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상관없이 카메라로서 잘 작동할 수 있게 6배 정도 강해진다라고 하고요. 태양빛이 엄청 막 직사광으로 막 쬐어주거나 날씨가 추울 때는 여기를 좀 히팅 들어가고 더울 때는 좀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4 때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돼서 들어갔죠. 하드웨어 4가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직사광선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태양권에 대해서 하드웨어 4가 3보다 훨씬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카메라 자체에 들어가는 렌즈 필터라고 하죠. 필터가 좀 적색 이런 필터가 좀 들어가게 되면서 좀 직사광선을 받더라도 덜 영향을 받고 자율주행을 좀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4에는. 하드웨어 3는 제가 오토파일럿 쓸 때도 느끼지만 태양권 맞으면은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좀 마탱이 가고 합니다. 못 쓰기도 하고. 네, 하드웨어 4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지만 하드웨어 5는 좀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하드웨어 5에는 여기 들어가는 이제 머리 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드웨어 5, 하드웨어 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5, 뭐 AI5라고 얘기하지만 AI5로 간다는 뜻은 머리와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세트로 보시면 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2025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2026년에 나올 건데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2026년까지 기다려서 하드웨어 5를 받아야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하드웨어 4가 이미 FSD의 골드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4에서 하드웨어 5가 된다고 해가지고 마치 지금 하드웨어 3는 안 되고 하드웨어 4가 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성능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이미 로보택시 자체도 하드웨어 5가 아니라 하드웨어 4로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4 정도에는 이제 로보택시가 가능하다. 다만 하드웨어 5가 되면은 그 위에 상단에 좀 캐파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좀 성능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율주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는커녕 슈퍼바이즈드 FSD조차 사실 좀 요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이랑 상관없이 규제를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규제는 솔직히 이제 중국산 차량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 규제가 바뀔 만한 그런 건덕지가 보이지 않고 더구나 우리나라 현대기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살짝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카페 회원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FSD가 상륙은 할 건데 모델 S, 모델 X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그 꿈 보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모델 S, 모델 X 중에서 일부 하드웨어 3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하드웨어 4들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FSD의 골드 스탠다드는 하드웨어 4가 기준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충족하는 거 미국산 그리고 미국 규제에 따르는 그러면서 하드웨어 4를 충족하는 것은 모델 S, 모델 X가 유일합니다. 모델 3, 모델 Y 미국산은 전부 다 하드웨어 3예요. 그래서 정말 되게 소소일 거거든요. 이거 뭐 몇백 대, 몇천 대 정도 FSD를 또 심지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뭐 수백 대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게 맞는가 싶기는 하지만 일단 처음에 우리나라에
런치가 가능한 거는 사실상 하드웨어 4를 가진 모델 S, 모델 X밖에 없다. 이것도 미국산이기 때문에 좀 비벼볼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규제를 따르는 중국산은 좀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미국산 모델 3, 모델 Y를 타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3라서 이거 좀 불리한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모르죠. 우리나라에 워낙 하드웨어 3 미국산 차량들이 좀 많이 풀려 있는 게 또 사실이긴 하니까, 많이 팔리긴 했었으니까 20년도 21년도 이때 많이 팔았으니까. FSD 자체도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골드 스탠다드 자체가 하드웨어 3에 맞는 버전 12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정말 소수인 이 모델 S, 모델 X보다는 하드웨어 3에 차를 맞춰가지고 좀 약간 열화된 버전이죠. 버전 12를 그냥 뿌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거기서 좀 차라리 학습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공감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하드웨어 3가 가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여러모로 좀 우리나라에서는 FSD를 좀 구현하기가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 제 동지들 많이 댓글 보니까 많이 계시던데, 네, 동지분들이 많이 기대하신 게 있죠. 바로 하드웨어 3.0은 레트로핏 가능성이 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3로 로보택시가 불가능하면은 레트로핏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로보택시가 정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실현이 됐단 말입니다. 야, 이거 전 솔직히 말하면서도 좀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면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하드웨어 3.0 레트로핏. 근데 마치 제가 하드웨어 5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의 레트로핏은 이 배선이라든지 냉각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호환되는 게 거의 없어서 불가능해. 그래서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도 레트로핏 하려면 아예 하드웨어 4도 이 레트로핏이 가능한 전용 보드를 만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설계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하드웨어 5가 하드웨어 3의 레트로핏도 좀 고려된 상태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거나 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제 의견이 아니라 레딧과 많은 분들 의견입니다. 네, 사실 저도 공감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드웨어 3는 하드웨어 5로 레트로핏이 좀 빅스텝으로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하드웨어 4보다. 왜냐면 하드웨어 5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조만간 나오는데 굳이 이제 하드웨어 4도 이제 구식이 되는데 걔에 맞춰가지고 레트로핏 보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판단이겠죠. 이거보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는 FSD 오너한테는 언제든지 최신의 테슬라 차량으로 넘어갈 때 FSD를 무조건 이전해주는, 무조건 보장, 그런 거를 그냥 해주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레트로핏 얘기를 하겠죠. 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했다가 막 저렇게 말했다가 막 이렇게 판 뒤집는 거는 또 흔한 일이라서 레트로핏 얘기가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레트로핏이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하드웨어 4가 아닌 하드웨어 5로 레트로핏 가능성이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네요. 네, 만약에 국내에 있는 차들이 하드웨어 5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이 차는 진짜 못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차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이상 되게 유니크한 그런 차가 될 것 같은데, 서스펜션 같은 거 바꾸고 약간 단차 같은 거는 눈 감고 만약에 하는 김에 막 라이젠까지 갈아주면 넘어갔나? 이건 넘어갔나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 차 제가 지금 한 15만 타는데 30만까지도 충분히 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좀 팔고 싶은 생각보다는 차라리 주니퍼를 좀 기추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돈을 벌어야 가능한 거니까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레트로핏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5로 아예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기사에서도 그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하드웨어 4도 레트로핏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 4를 5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얘기는 없다. 사실 계속 하드웨어는 나올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 5의 얘기가 나는데 양산돼가지고 이제 탑재될
그때쯤 하면은 하드웨어 6 얘기 나올 겁니다. 설계는 이미 그런 쪽으로 이미 들어갔을 거니까. 네, 그래서 나는 하드웨어 5를 기다려야겠다. 그때까지 기다릴래? 그러면 하드웨어 6가 눈에 아른거리실 것 같고, 하드웨어 6쯤 나올 때 되면 이제 7이 눈에 아른거리실 거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사실 5 나와봐야겠지만 4나 5나 그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FS도 어차피 안 되는 마당에 뭐 그런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해서 저는 그런 거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필요하실 때 차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테슬라는 어차피 계속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으셔도 그 나중에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거 다 기다리다간 차 못 사신다. 네, 다만 이제 나는 내년쯤 살 계획이 있어 하시면은 뭐 기다려 봄직하죠. 어차피 받는 거 좀 더 좋은 거 받으면 기분이가 좋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 매뉴얼 읽어드리기부터 테슬라 AI5 하드웨어 5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